자, 이번에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게시물 쪽이에요. 그래서 게시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물은 여기 보시면 팀에서는 채널에 게시물이 있고 채팅에서는 이게 채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럭 단위로 해서 회신이라는 거 없이 이렇게 블럭으로 채팅의 화면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팀에서는 채팅이라고 안 하고 게시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다가 오후 4시에 미팅 참고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메일을 썼어요. 그러면 이 메일에 대해서 회신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신이라는 게시글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댓글을 이렇게 달 수가 있는데요. 실제 댓글을 이렇게 달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다른 계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여기 팀즈 쪽의 웹브라우저로 한번 잠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초대된 팀이 여기 M365 변화관리라는 팀이고 여기에 공지사항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우리가 메일을 보내지 않고 여기서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아주고 다른 사용자가 쓴 글에 대해서 반응 옵션이라는 걸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팀즈를 통해서 메일이나 메신저가 아닌 팀즈의 채널의 게시물을 통하면 이렇게 서로의 의견들을 빠르게 개진할 수 있다. 서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글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개의 답글이라고 해서 전체 스레드 형태로 해서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 이렇게 상태 정보가 뜨잖아요. 그래서 상태 정보를 통해서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용자를 언급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멘션이라는 기능을 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사용자를 개인 메일 확인 요망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멘션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다른 사용자인 경우에도 여기에 이렇게 멘션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를 언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멘션이라는 기능을 게시물 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만약에 이제 웹사이트에서 어느 정보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닥스 사이트에서 요거를 제가 영문으로 된 글을 만약에 여기다가 게시를 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영문으로 올리더라도 만약에 그 다른 사용자가 여기서 글이 게시된 게 보이죠? 그러면 저희가 어떤 거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번역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쓰게 되면 현재 설치된 아까 언어가 있었거든요. 설정에 그 언어로 지금 올라온 글에 대해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영리 기관에서도 글로벌한 비영리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사별로 해당하는 언어를 쓰더라도 번역 기능을 통해서 언어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물 쪽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멘션 기능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뭐 스티커나 애니메이션 GIF나 이모지 같은 것들 이런 거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눌러서 저희가 폼즈, 양식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여기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회의 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노트하고 위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보고일지라는 부분으로 이제 회의 노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록일지 같은 것들을 남기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원노트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제가 여기 이제 공지사항 채널에 가서 플러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에 원노트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노트가
노트나 기록하는 일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화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원노트를 플러스 단추를 눌러주면 이 전자필기장이라는 걸 가져오는데요. 그냥 우리 기간의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팀이 만들어지면 팀의 이름으로 전자필기장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아까 슈어포인트도 자동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원노트도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저장이라는 단추를 눌러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룹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협업을 할 때 필요한 게 문서 저장도 필요하고 기록해야 되는 메모장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팀지에 팀이 만들어지면 알아서 이제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쉽게 우리 회의 노트를 추가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얘를 기간 보고일지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 팀에 있는 구성원들은 요 보고일지를 같이 쓰실 수 있어요. 우리 회의 노트처럼. 그래서 요 기간 보고일지의 요 공책 같은 것들을 눌러서 전자필기장을 이렇게 이름한 다음에 이제 섹션 추가를 가지고 주간 보고 또는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모션 같은 거 진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의견 같은 거 개진할 때 이렇게 노트에다가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모션 관련돼서 제가 9월 29일 날 미팅을 했다라고 쳐보죠. 미팅 요약. 그래서 미팅한 내용들을 미팅을 함과 동시에 여기다가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또는 뭐 우리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라는 것들의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의견들을 나누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네, 여기다가 예산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우리 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정보들을 같이 볼 수 있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원노트 같은 경우 이렇게 데스크탑 앱에서 열기라는 걸 해서 데스크탑에서도 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웹브라우저이긴 하지만 이 원노트를 저희가 설치형 버전을 이렇게 쓰신다라고 하면 설치형에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작업도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적었던 다이어리 대신에 우리가 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메모장으로 원노트라는 거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원노트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위키라는 걸 가지고도 저희가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기록들 있잖아요. 어떤 양식이 없는 기록들을 저희가 같이 보고하고자 할 때 이렇게 위키 페이지라는 것도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키도 언제든 추가하거나 이렇게 제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메모 정도의 취합은 이렇게 위키 가지고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문하고 퀴즈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폼즈라는 양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봐 드리고 실제 우리 비영리 기관에서도요. 설문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구글도 쓰시지만 만약에 M365 도입을 하시거나 하셨다라고 하면 이 폼즈도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여기서 폼즈라는 걸 이렇게 선택하면 그 양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설문조사라고 제가 하고 저장 단추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폼즈의 기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뭐 M365 교육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로 추가를 눌러서 설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만족도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매우 만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옵션 추가하시면 되고요. 필수값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여기 하나만 만들고 설문이 만들어지면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고요. 설문을 하시게 되고 제출해 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뒤로 단추 눌러서 만약에 내용도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고요.
미리 보기에서 두 가지 컴퓨터,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고 테마 같은 거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응답 수집을 통해서 현재 설문에 응답하는 사용자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부나 전체 또는 특정 사용자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설문하기 위한 주소 같은 거를 단축 URL로 만들 수 있고 URL 주소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QR코드 같은 걸로 해서 사진 찍어갖고 설문하잖아요. 요거 이미지 받아서 이제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폼즈 같은 경우에는 설문을 만들게 되면 여기 응답 쪽에 이렇게 설문이 자동으로 이제 차트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요거를 엑셀로도 내보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설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폼즈에서 요 기존 양식 추가도 이미 설문을 만들어 놓으시면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교육 설문조사 응답 수집 저장이라는 단추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설문을 만들 수 있다,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가 설문을 만드실 때 아까 기타 메뉴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설문을 가져올 때 결과만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설문에서 응답 수집 말고 결과라는 걸 가져오게 되면 응답 수집판 내용만 저희가 우리 팀에 있는 내용 구성원들과 이렇게 또 같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줌처럼 하는 이제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략하게만 조금 할게요. 우리가 팀즈를 가지고 모임을 만드시면 모임 수명 주기 3가지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임 전에, 모임 중에, 모임 후에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3가지 기능으로 저희가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미팅은 간략하게만. 자, 우리가 팀즈에서 미팅을 한다라고 하면 채널을 선택해서 모임에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모임 예약에서 만약에 제가 그 9월 월간 미팅으로 만들게요. 자, 월간 미팅. 여기서 만들어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주고 보내기라는 단추를 눌러주면 채널 쪽에 자동으로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팀에 있는 팀의 구성원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 모임에서 특정 사용자, 필수 사용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사용자의 아웃룩 일정에도 등록이 되고 여기 추천 시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보내기로 해서 보낼 수 있고요. 또 모임이 만들어지면 실제 이제 모임을 보내기 했을 때 여기 채팅 탭을 통해서 미팅 전, 미팅 중, 미팅 후에도 저희가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모임에 관련된 모임 관련 자료입니다. 라고 해서 미팅 전에 이 자료를 조금 보고 오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자료도 이렇게 선택해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메일을 보내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모임 취소가 되면 여기 모임 취소를 눌러서 취소 메일도 보낼 수 있고요. 또 모임 옵션이라는 거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모임 전에 저희가 모임에 대한 설정 값을 바꿀 수 있는데 발표자, 참석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발표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에 여기서 제가 내 조직 내 사용자나 나와 공동 이끌이만 해서 공동 이끌이를 모임을 만든 주최자를 여러 명을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필수 참석자에 지정했던 사용자가 있으면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까 필수 참석자로 되면 주최자를 만들 수 있고 저장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모임에 대한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모임이 이렇게 이제 모임을 만드시면 모임이 여기 모임에 제가 주고받았던 채팅 목록이 게시물 쪽에 나타나서 이 모임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볼 수 있다고요. 실제 모임을 이렇게 참가 단추 눌러서 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M365나 팀즈 도입을 위한 비영리 기관을 위한 가이드인데요. 이제 도입을 하실 기간도 있으실 거고 이미 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뭐 이 내용은 좀 스킵하셔도 되지만 도입하셨다 하더라도 한번 제대로 잘 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본사 쪽에 비영리 기관 승인을 받아서 라이선스 구매하셔야지만 비영리 기관용으로 라이선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오피스 앱이 포함되어 있죠. 팀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피스를 만약에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 제거하고 M365의 오피스 앱을 설치하시는 거고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관리자랑 사용자 계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비영리 기관에서 만드신 분은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으로 이 주소로 로그인해서 관리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도메인과 사용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요건 나중에 이제 뭐 다시 문의하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될 게 요거는 이제 세팅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팀을 생성하고 아까처럼 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하고 구성원을 초대하고 채널이라는 걸 만든다고요. 아까 제가 원드라이브 말씀드렸죠. 도입하시게 되면 팀즈뿐만 아니라 원드라이브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개인 문서를 위한 폴더 구조 생성한다. 쉐어포인트는 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폴더 구조를 생성한다 라는 거고요. 이제 로컬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요, 실제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업로드. 그래서 이게 하드디스크와 클라우드 저장소를 같이 쓰다 보면 사실은 클라우드 저장소를 안 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팀즈를 쓰다 보면 쉐어포인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장소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서도 원드라이브 쪽에 관리하시고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앱들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 그 앱의 기능과 그리고 사용자 역할, 권한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기술 자료라든가 사용자 가이드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시게 되면 오늘 교육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이드를 참고해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2시간 동안에 한 비영리 기관이 팀즈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스마트워크와 미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최적화된 라이선스 체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사용자 역할, 권한을 부여해서 안전하게 문서를,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고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가장 큰 핵심 서비스는 팀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팀즈를 기준으로 해서 비영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팀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시는 게 팀의 생산성이나 협업,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팅을 기반한 협업 워크플레이스다라는 부분이고요. 팀즈를 통해서 조직 내부나 외부와 소통하고 지속적인 업무 기록 및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문서를 저장함으로 인해서 개인과 조직의 문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실제 내부나 외부 협력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팀즈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